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CSS 한영입니다. 오늘의 세션은 웹엑스 아이덴티티의 이해라는 이제 주제로 준비를 하였고요. 따라서 내용은 주로 웹엑스의 사용자 연동 및 인증을 위한 아이덴티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인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션 진행 중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 진행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Q&A 창이나 채트 창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대응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세션 마지막에도 별도의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 중 질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마지막 Q&A를 진행하실 때 이제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션 중에 질문할 타이밍을 놓치셨다거나 이제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잠시 후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이 완료되면은 설문조사가 있는 이메일이 발송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이제 체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전부 만점으로 체크를 해주신다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발표자로는 이용찬 프로님이 계시고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이용찬 프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의 이영창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릴 세션에 대한 주제는 웹엑스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금일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웹엑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웹엑스의 사용자를 프로비저닝을 하고 사용자를 업데이트한다든지 또는 로그인에 대한 방법들을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웹엑스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웹엑스 아이덴티티 서비스의 개요라고 해서 시드코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아이덴티티 서비스와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 아이덴티티 서비스에 활용되는 프로토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유저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서 이 사용자를 웹엑스에 온보딩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온보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이외 로그인, 세 번째로는 유저 로그인이라고 해서 사용자를 로그인을 했을 때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지, 싱글 사이언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웹엑스 아이덴티티, 웹엑스 IDP 서비스를 사용을 할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웹엑스 아이덴티티의 신규 기능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기능들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하고 멀티플 IDP 라우팅 기능을 통해서 샘뮤리라든지 아니면 오픈 아이디 커넥트, 웹엑스 IDP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 서비스에 대한 개요 부분입니다. 시스코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 이 콜라보레이션 아이덴티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웹엑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엑스 아이덴티티 서비스가 있고요. CUCM에서 제공하고 있는 UDS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실제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은 실제 아이덴티티 서비스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제 로그인에 대한 절차, 로그인을 받아오는 것은 각각의 커스터머, IDM에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센티케이션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SSO를 샘유를 사용을 할지 또는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웹엑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이런 여부를 선택을 통해서 웹엑스 서비스 쪽에 로그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프로비저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SCIM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하게 등록한다라든지 people API 또는 LDAP을 통해서 로컬 디렉토리 커넥터를 통해서 LDAP을 이용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동하는 방법, 샘물짓 그리고 COCM하고 연동하는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콜라보레이션 서비스 쪽에 온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콜라보레이션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웹스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COCM에서 활용되는 제버 클라이언트, 시드코 디바이스, 컨택 센터의 상담원사들이 로그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온보딩 방법과 그리고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 프로토콜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어센티케이션하고 어소리제이션 이런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센티케이션하고 어소리제이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두 가지는 좀 엄연하게 좀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접속을 할 때 이 서비스에 나의 신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 어센티케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소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허가받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게 바로 이 어소리제이션, 이 권한 또는 인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센티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한다라든지 또 생체 인식,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아니 지문 인식 같은 것을 통해서 사용자를 확인한다라든지 또 인증서를 통해서도 해당 사용자가 맞는 사용자인지를 인증하는 절차 그리고 검사하는 절차가 이 어센티케이션 인증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소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특정 권한을 갖는 것을 이 어소리제이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해당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관리자에 대한 권한 또는 리드 온리에 대한 권한, 라이트에 대한 권한, API라고 하면 해당 스콥에 대한 웹엑스를 예를 들자라고 하면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people API에 대한 스콥에 대한 권한, 리드 권한, 라이트 권한 같은 것들이 이 어소리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센티케이션 어소리제이션은 먼저 인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권한을 받는 절차로 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덴티티를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많이 아시는 SSO를 활용하기 위한 샘뮬이 있죠. 이 샘뮬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라는 기관에서 지금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과거에도 많이 쓰였고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하고 그리고 권한, 어센티케이션, 어소리제이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원하는 프로토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OAuth입니다. OAuth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할당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ETF에서 제정된 프로토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OAuth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받아서 액세스 토큰을 활용해서 해당 서비스의 권한을 받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SCIM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SCIM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IETF에서 제정되어 있는 프로토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죠. 이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서로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들 서로 간의 아이덴티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픈아이디 커넥트가 있습니다. 이 오픈아이디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설명드렸던 이 오어스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어스가 권한을 관리했다고 하면 이 오픈아이디 커넥트는 인증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저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엑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웹엑스에서 사용자들을 컨트롤업에 온보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컨트롤업에서 사용자 추가를 눌러서 이메일 주소와 이름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는 매뉴얼하게 프로비전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CSV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벌크 형태로 온보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웹페이지를 통해서 자기를 온보딩하는 셀프 엔롤먼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동을 하기 위한 디렉토리 커넥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의 사용자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SCIM 프로토콜, 그리고 People API인 People API, 그리고 애저 AD가 이름이 바뀌었죠. 애저 엔트라 ID로 엔트라 아이디로 이름을 바뀌게 되었는데 애저 엔트라 아이디와 연동하기 위한 애저 엔트라 아이디 위자드
그리고 CUCM을 통해서 프로비전하는 방법. 이 CUCM을 통해서 프로비전할 때는 이 CCUC라는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샘뮬GC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 샘뮬GC라고 하는 것은 샘뮬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서 모든 사용자들을 모두 컨트롤 오브에 등록해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사용자가 SSO를 통해서 그 로그인을 할 때 해당 시점에 바로 그 컨트롤 허브에 온보딩이 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소셜 로그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죠. 뭐 구글 아이디라든지 페이스북 아이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소셜 로그인,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웹엑스에 온보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온보딩 절차 중에서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디렉토리 커넥터입니다. 이 디렉토리 커넥터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동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 OS에 설치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프라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이 디렉토리 커넥터를 통해서 온프라미스 AD에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 연락처에 대한 정보들 같은 것들을 실제 웹엑스의 아이덴티 서비스 쪽으로 온보딩을 해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디렉토리 커넥터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은 전체 동기화와 점증적 동기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풀싱크라고 해서 해당 모든 사용자들, 액티브 디렉토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한 번에 그 컨트롤 오브에 웹엑스에 온보딩하는, 프로비저닝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바타라든지 사용자 이름이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해당 어트리뷰트들을 모두 다 한 번에 동기화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진적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업데이트된 사용자, 추가된 사용자라든지 또는 어트리뷰트가 업데이트된 사용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능으로는 예약 동기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위에 설명드렸던 전체 동기화와 점진적 동기화, 이 두 가지 기능을 스케줄을 걸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약 동기화를 하실 때는 점진적 동기화는 2시간마다 실행하시게 되고, 전체 동기화는 하루에 새벽에 2시경에 전체 동기화를 하겠다, 이런 스케줄을 통해서 점진적 동기화와 전체 동기화를 한 번에 동시에 활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도메인을 지원을 하고 있죠. 다중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내, 우리 조직 내 여러 가지의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디렉토리 커넥터를 각각 도메인별로 한 대씩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각각의 디렉토리 커넥터가 해당 도메인을 담당을 하게 되고, 해당 도메인이 디렉토리 커넥터를 통해서 각각 컨트롤 허브에 웹엑스에 온보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LDAP 필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죠. 이 사용자를 동기화를 할 때 이 LDAP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OU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사용자라든지 특정 그룹에 있는 사용자들만 필터링을 걸어서 온보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죠. 이 드라이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풀싱크가, 액추얼한 싱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드라이런을 통해서 이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것을 리포트 형태로 체크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드라이런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추가가 되고 어떤 사용자들은 추가가 되지 않는다, 삭제가 된다 라는 리포트를 받을 수가 있어서 먼저 이 디렉토리 커넥터를 통해서 싱크를 하실 때는 항상 드라이런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특성 및 매핑에 대한 매핑 및 수정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죠. 사용자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트리뷰트예요.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 주소라든지 또는 실제 집 주소 아니면 전화번호 또는 타이틀과 같은 것들이 어트리뷰트가 될 것이고, 이러한 어트리뷰트를 매핑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지원하는 어트리뷰트와 웹엑스에서 지원하는 어트리뷰트를 이 디렉토리 커넥터가 서로 매핑을 해서 변환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이 디렉토리 커넥터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퍼레이션 디렉토리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죠. 연락처 기능을 동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퍼레이션 디렉토리 기능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에 대한 싱크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벤트 뷰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로그를 확인해서 트러블슈팅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관리가 되는 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가형성 HA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메인에 여러 개의 디렉토리 커넥터를 설치했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디렉토리 커넥터가 서로 백업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리더넌트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디렉토리 커넥터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디렉토리 커넥터가 지속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변화된 기능으로는 기존에는 디스트리뷰트 그룹하고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디스트리뷰트 그룹하고 시큐리티 그룹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원을 했었는데 시큐리티 그룹만 지원을 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 삭제, 사용자를 삭제한 다음 사용자를 디렉토리 커넥터를 통해서 사용자를 동기화를 했을 때 없어진 사용자가 있겠죠. 이 없어진 사용자에 대해서 기존에 인액티브 상태가 되어 있고 30일 뒤에 지워지게 되었었는데 이제 소프트 삭제된 이후에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SCIM 프로토콜입니다. SCIM 프로토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CIM 프로토콜의 약자는 이 약자는 시스템 포 크로스 도메인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의 약자인 거고요. 이 SCIM 프로토콜을 통해서 사용자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매저 디렉토리를 연동할 때는 애저 위자드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실제 옥타라든지 아니면 핑 페더레이션이라든지 다른 서드 파티에 대한 그 사용자를 연동하시려고 하실 때는 이 SCM 프로토콜을 활용하시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엑스에서는 SCM 프로토콜 2.0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CM 프로토콜 2.0을 통해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와 그룹에 대한 정보들을 동기화할 수가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CM 2.0 프로토콜은 사용자를 크리에이트한다라든지 사용자를 가져온다라든지 또는 사용자 검색이라든지 업데이트 그리고 델리트와 같은 CRUD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API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추가 또는 수정 또는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1.0, 1.1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2.0을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 스키마가 1.0하고 1.1하고 좀 달라진 점은 좀 더 세분화된 필터링을 지원하고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어트리뷰트들도 1.1보다 이제 2.0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엔트라 ID 위자드입니다. 기존에는 Azure AD 위자드였죠. 이제 이게 엔트라 ID 위자드로 변경이 되게 되었고요. 이 엔트라 ID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있는 Azure 디렉토리 엔트라 ID에 연동되어 있는 사용자들을 컨트롤 V에 온보딩 할 때 보다 손쉽게 해주는 그 자동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트라 ID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 API를 통해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트라 아이디 위자드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그 애저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공하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용자에 대한 인증, 그 애저 포탈에 대한 관리자 인증을 통해서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손쉽게 SSO도 클릭 한 번만으로 연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엔트라 ID 위자드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AD와 연동할 수 있는 SSO는 오픈 ID 커넥트를 통해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속성에 대한 어트리뷰트, 사용자 속성에 대한 매핑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애저 위자드를 실제 구성하시고 싱크하기 전에 이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매핑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CM 프로토콜 대비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온디맨드 사용자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서 모든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하는 게 아니고 특정 사용자만 프로비저닝하는 기능, 그리고 디렉토리 커넥터와 유사한 드라이런 기능, 사전에 싱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체크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삭제, 그리고 동기화 요약에 대한 확인. 요약에 대한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화가 된 다음에 몇 개의 사용자가 싱크가 되었고 몇 개의 사용자가 싱크가 되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아바타에 대한 싱크라든지 그룹에 대한 싱크, 그리고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통한 SSO 기능들을 체크 한 번만, 그리고 클릭 한 번만으로 손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SCI 프로토콜하고 엔트라 아이디 위자드 그리고 디렉토리 커넥터에 대한 기능에 대한 비교표예요. 보통 SCM 1.0하고 1.1하고 2.0 엔트라 아이디 위자드 디렉토리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에 대한 CRUD를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SCM 1.1이 15개, 2.0이 27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엔트라 아이디 위자드 같은 경우는 14개, 디렉토리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27개의 어트리뷰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엔트라 아이디 위자드와 디렉토리 커넥터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이동하실 때는 디렉토리 커넥터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애저 디렉토리 엔트라 아이디와 이동을 하실 때는 엔트라 아이디 위자드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옥타 디렉토리라든지 핑 페더레이션과 같은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그 디렉토리 서비스 이용하실 때는 SCIM 2.0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용자 로그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용자 로그인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디와 패스워드, 웹엑스의 IDP를 활용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웹엑스에서 관리되는 방법이 있고요. 싱글 사인온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토콜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샘물 2.0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샘물 2.0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아시스에서 그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용적으로 굉장히 싱글 사인온 기능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샘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버가 사용자의 시선 정보를 공유해야 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것이고 그 인증인 어센티케이션하고 권한 부여하는 어소리제이션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는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실제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고 있는 IDP 간의 데이터를 서로 XML 형태로 교환을 함으로써 서로의 정도를 교환하고 인증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웹엑스에서는 샘물 버전 2.0을 활용하고 있고 샘물 버전 2.0 같은 경우에는 1.0과 1.1과 같은 하위 버전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샘물을 통해서 웹엑스에 로그인하는 절차 플로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웹엑스 앱을 먼저 띄우시겠죠. 웹엑스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웹엑스 앱을 띄우시게 되면은 먼저 웹엑스 앱이 서비스에 대해서 웹엑스 쪽으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하게 되겠죠. 웹엑스에서는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권한을 가질 수 있게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로 권한을 확인하는 URL로 먼저 리다이렉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을 인베디드 브라우저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인베디드 브라우저에서는 웹엑스 내에 있는 공통 아이덴티티, 커먼 아이덴티티 쪽으로 권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권한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너는 인증받지 않았어 라고 이제 공통 아이덴티티 쪽에서 응답을 하게 되는 거고 너는 인증을 받아와라 라고 어센티케이션 쪽으로 전환할 수 있게 URL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웹엑스 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나오겠죠. 먼저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하게 되겠죠. 먼저 SSO 샘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바로 웹엑스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있지만 이제 샘물하고 연동된 싱글 사이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센티케이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공통 아이덴티티 쪽으로 샘물에 대한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어센티케이션을 공통 아이덴티티 쪽에서는 SSO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샘물 교환에 대한 IDP에 대한 URL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고객의 IDP에 활성화되어 있는 그 웹페이지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고객 IDP 쪽에서 인증 정보를 받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면
IDP 쪽에서 해당 사용자는 인증이 되었다 라고 함으로써 히든 HTML 양식하고 IDP 쿠키가 포함되어 있는 샘물 리스폰스, 샘물 리플라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샘물 리플라이를 받게 되면 해당 값들을 가지고 샘물 포스트 어서션이라고 해서 아이덴티티 브로커 쪽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인증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용자의 샘물에 대한 쿠키와 UID를 포함해서 이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OAuth 서비스 쪽으로 리다이렉션을 인베디드 브라우저 쪽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고요. OAuth 서비스 쪽에서는 OAuth 서비스 쪽으로 샘물 쿠키하고 UID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인증받은 사용자니까 나의 권한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증이 확인이 되고 권한이 확인되게 되면은 이제 오소리제이션 코드를 다시 웹엑스 앱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겠죠. 이 전달받은 코드를 이제 공통 아이덴티 쪽에 있는 OAuth 서비스 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전달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OAuth에 대한 액세스 토큰하고 이 리프레시 토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웹엑스 앱 쪽으로 전달하게 되고 이 OAuth를 통해서 제공받은 액세스 토큰을 활용을 해서 이제 웹엑스 서비스 쪽으로 접속을 하게, 액세스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 SSO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하단부에 있는 이 어센티케이션 요청까지 웹엑스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샘물 겟 부분에서 이 포스트 샘물 어서션 이 부분이 이제 SSO를 연동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아이디와 이 패스워드를 입력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실제 옵소리제이션 토큰을 발급받는 절차까지가 이제 SSO 연동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SO가 연동되어 있다라고 샘물을 통해서 SSO가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절차대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오픈아이디 커넥트입니다. 이 오픈아이디 커넥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Auth라고 하는 인증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하는 게 오픈아이디 커넥트라고 말씀드렸었죠. OAuth하고 오픈아이디 커넥터가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인증하고 권한을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구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아이디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개방의 어센티케이션의 표준이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SSO를 목적으로 JSON 형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Auth가 권한을 관리하고 오픈아이디 커넥트가 인증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그 권한 확인을 위한 토큰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D 토큰이라고 하는 것과 액세스 토큰,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 이 세 가지 토큰이 발급이 되게 되는데요. 이 ID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를 그 JSON 웹 토큰 형태로 암호화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에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액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는 토큰으로 보시면 되겠고, 리프레시 토큰은 이 액세스 토큰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에 대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다 되기 이전에 이 리프레시 토큰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토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웹엑스 앱하고 웹엑스 서비스 그리고 예제에 있는 오픈아이디 서비스 쪽에 이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고 이 세 가지 컴포넌트 연동을 했을 때 어떠한 절차로 로그인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웹엑스 앱을 띄우시게 되면 웹엑스 서비스 쪽에 액세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권한을 받아오라고 다시 엔드포인트 URL을 어소리제이션에 대한 엔드포인트 URL을 다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권한 부여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리다이렉션을 하게 되겠죠. 이후에 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다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와라라고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URL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URL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URL을 요청하게 되면은 이제 인증을 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하게 웹페이지가 뜨게 되겠죠. 이 웹페이지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 크레덴셜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사용자 인증 정보를 인증을 하게 되고 인증에 대한 정보를 다시 웹엑스 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인증 성공에 대한 권한, 인증 성공한 이후에 이제 권한 부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어소리제이션 엔드포인트 쪽에 인증 성공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인증 성공했으니까 이제 인증 코드를 리턴을 받게 되겠죠. 인증 코드 리턴 받은 다음에 해당 인증 코드를 이제 웹엑스 아이덴티 서비스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 이 웹 서비스 쪽에서는 해당 토큰을 그 엔드포인트 토큰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엔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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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으로 인증되어 있는 코드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리고 시크릿에 대한 정보를 같이 토큰 엔드포인트 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이 발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웹엑스 서비스 쪽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 다시 유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유저 인포 엔드포인트 쪽으로 해당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이 액세스 토큰에 대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이름하고 언어, 지역, 그리고 전화번호 등 같은 것들을 이제 연결을 받게 되겠죠. 이후에 사용자가 웹 서비스 쪽에 온보딩이 되고 이후에 웹 서비스 쪽에 액세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 디바이스가 웹엑스 클라우드에 등록이 될 때에 대한 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웹엑스 디바이스를 먼저 주문을 하시고 배송 받으신 다음에 전원 연결하시게 되면은 먼저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 그리고 타임존의 설정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해당 설정들을 맞추시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 온보딩 타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웹엑스 클라우드에 등록을 할지 아니면 MTL 모드로 등록을 할지 또는 CUCM이라든지 익스프레스웨이에 등록하는 이 세 가지 절차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웹엑스 클라우드에 등록하는 절차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웹엑스 클라우드에 온보딩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먼저 16자리의 액티베이션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게 되죠. 이 액티베이션 코드는 만약에 그 워크스페이스 디바이스다 라고 하시면은 컨트롤 V에 워크스페이스를 등록하시고 거기에서 디바이스 등록에 대한 액티베이션 코드를 발급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데스크프로 같은 개인형 낭만을 내가 개인이 사용하겠다. 퍼스널 모드 디바이스로 설정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유저 허브에서 개인이 발급받아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발급받은 16자리의 액티베이션 코드를 이제 디바이스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디바이스에서 웹엑스 클라우드에 있는 디스커버리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액티베이션 코드, 16자리 액티베이션 코드를 입력을 했는데 이 해당 액티베이션 코드는 어느 조직에 할당되어 있는 액티베이션 코드인지를 이 디스커버리 서비스 쪽에서 조회를 하게 되고 특정 조직에 할당되어 있는 액티베이션 코드다 라고 했을 때는 해당 조직에 대한 정보를 디바이스 쪽으로 전달하겠죠. 이후에는 이제 아이덴티 서비스 쪽으로 아이덴티 서비스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인증을 받아갖고 이 해당 조직에 있는 디바이스다 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덴티티 서비스 쪽에서는 이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서에 대해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인증을 하기 위한 액세스 토큰, 권한 할당하기 위한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제공받아서 해당 서비스 쪽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위에 컴피레이션하고 OS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리포지터리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리포지터리 서비스 쪽에서 만약에 OS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OS를 내려받게 되는 거고 추가적인 설정과 같은 정보들도 내려받아서 디바이스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아까 발급받았던 액세스 토큰을 활용을 해서 웹엑스 서비스 쪽에 이 해당 디바이스가 온보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웹엑스 아이덴티티에 대한 신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위자드죠. 아까 AD 위자드라고 말씀드렸었죠. AD 위자드가 엔트라 ID 위자드로 변경이 되었고 이 엔트라 ID 위자드에서 이제 멀티플 IDP를 지원할 수가 있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원래 최종 계획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IDP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될 예정이고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오픈아이디 커넥트와 샘뮬, 웹엑스 IDP 이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IDP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우리가 여러 가지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각각 도메인별로 사용자 인증을 따른
사용자 인증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A라는 도메인은 샘밀로 하고 싶고, B라는 도메인은 오픈아이디 커넥트, C라는 도메인은 그냥 웹엑스 IDP를 이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그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이 멀티플 IDP의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멀티플 IDP는 라우팅을 통해서 어느 IDP로 갈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우팅을 하는 방법에는 먼저 사용자에 대한 그룹에 따라서 라우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도메인을 기반으로 라우팅에 대한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기준으로 라우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도메인 베리파이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지만 그 도메인 베리파이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도메인별로 라우팅에 대한 라우팅에 대한 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라우팅 룰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뭐 특정 도메인은 뭐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사용하겠다, 샘뮤를 사용하겠다, 아니면 웹엑스를 사용하겠다 라는 식의 여러 가지 라우팅 룰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게 이 멀티플 IDP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SO에 대한 복구 절차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었죠.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만약 SSO를 활성화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한 세션까지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SSO를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좀 더 쉽게 간소화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SO 복구 절차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admin.ux.com에 manage SSO로 접속을 해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디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admin 아이디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로 보시는 것처럼 일회성 핀코드가 오게 됩니다. 일회성 핀코드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SSO를 비활성화하는 옵션이라든지 인증서 업로드와 메타데이터 다운로드와 같은 SSO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능만 사용할 수가 있게 하는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SO를 비활성화한 다음에 다시 SSO를 복구한다라든지 또는 인증서가 만료되었다 라고 하면 SSO 재구성 절차를 통해서 인증서 업로드와 메타데이터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통해서 손쉽게 SSO를 재구성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웹엑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데모를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모를 보여드릴 것은 이 엔터 아이디 위자드를 통해서 사용자를 온보딩하는 방법하고 그 로그인을 할 때 멀티플 IDP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SSO를 활용을 할 때 웹엑스 IDP와 샘밀,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실제 애저 AD죠. 이제 엔트라 아이디가 되겠죠. 엔트라 아이디에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온보딩을 할 거고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통해서 엔트라 아이디에 있는 엔트라 아이디와 로그인 절차 SS를 구성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엔트라 아이디와 샘뮤를 구성해서 샘뮤로 또 로그인할 수 있게 구성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웹엑스 IDP를 활용할 수가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유저 아이디를 구성할 겁니다. 첫 번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 라우팅 룰을 해당 도메인일 경우에는 웹엑스 IDP를 사용해라. 두 번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도메인을 통해서 라우팅 룰을 통해서 세미를 통해서 인증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활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허브에 접속을 했고요. 관리자 권한을 컨트롤 허브에 접속을 했고, 그리고 애저 포탈에도 같이 접속을 했습니다. 애저 포탈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웹엑스의 어플리케이션이 보이게 되는데, 실제 애저 AD 위자드를 통해서 연동하시게 되면은 이 웹엑스 아이덴티티 인테그레이션하고 웹엑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컨트롤업에 등록된 사용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에라라는 사용자는 이 퀵베스트 0호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용자는 웹엑스 IDP를 사용하도록 구성을 할 거고요. 근기라는 사용자는 이제 샘뮤를 활용하도록 할 거고, 실제 하나의 사용자가 더 추가가 될 건데요. 하나의 그 마지막 사용자는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통해서 프로비저닝과 SSO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탭 밑에 올가나이제이션 세팅, 조직 설정에 가보시게 되면은 먼저 도메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도메인 베리파이를 이 세 가지의 도메인을 먼저 세 가지의 도메인은 베리파이를 받아놨고요. 이제 사용자 이제 엔트라 아이디 위자드를 통해서 사용자 프로비저닝하고 오픈 아이디 커넥트로 SS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위자드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위자드 앱이 설정할 수 있는 탭이 있죠. 그래서 셋업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탈에 있는 어드민 권한으로 로그인했으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드민 권한으로 로그인할 거고요. 이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된다라는 이제 권한 설정이 권한 확인에 대한 여부가 나타나게 될 거고 해당 권한에 대해서 accept 동의함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ABEX 아이덴티티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아이덴티티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게 되고 실제 이 인티그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추가적으로 웹엑스 아이덴티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싱크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프리셋을 눌러서 디폴트로 설정을 하고요. 오토싱크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의 사용자만 싱크를 하기 위해서 오토싱크를 잠시 비활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되고 있는 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다시 가보게 되면 웹엑스 아이덴티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더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오토싱크를 잠시 디세이블 하기 위해서 좀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먼저 웹엑스 아이덴티티 어플리케이션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이 되었네요. 우선 오토싱크를 디세이블 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아직 동기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주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웹엑스 앱에 대한 웹엑스 아이덴티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싱크가 비활성화됐네요. 애저 포탈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시 새로 고쳐보시게 되면 아이덴티티와 아이덴티티 인티그레이션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웹엑스 아이덴티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저는 동기화할 사용자를 한 명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에서 저는 영글이라는 사용자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해당 사용자를 선택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에 와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로 동기화가 완료가 되었네요. 영찬이라는 사용자가 동기화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조직 세팅에 가서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dit Configuration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어트리뷰트를 매핑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어트리뷰트 매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해당 값들을 매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특정 사용자만 프로비저닝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셀렉티드 유저를 통해서 특정 사용자만 온보딩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룹에 대한 정보도 같이 싱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모어 탭을 보시게 되면 아바타를 싱크를 할지 또는 그룹에 대해서 싱크를 할지 아니면 싱글 사인온 기능 활성화를 할지 또는 룸에 대한 오브젝트들도 같이 온보딩을 할지 여부 선택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싱글 사인온 기능들까지 같이 활성화를 하고 전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오토싱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해 놓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리프레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잡스테이터스 액티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게 되면 싱글 사인온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디액티비티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리프레시를 해보고요. 네, 업데이트가 되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매니지 SSON IDP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그 오픈 아이디 커넥터를 통해서 엔트라 아이디 위자드에서 싱글 사이언 체크를 했죠.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오픈 아이디 커넥터를 통해서 SSO가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아직 디액티베이트로 보이고요. 액티베이트를 안 했군요. 네, 액티베이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해당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영찬리라는 사용자이고요. 이 아이디로 웹엑스 앱을 로그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 애저에 있는 제 테넌트가 약간 좀 꼬인 것 같아서 한 번에 로그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통해서 로그인이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한번 앱이 종료가 되고 한 번 더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 테넌트가 약간 꼬여서 이렇게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창이 안 나타났었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한 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세션에 기존 세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계정 webxcc01.wbx.ai로 싱글 사인온으로 연결이 로그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그아웃을 하고요. 사용자 상태를 보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가 바로 액티베이트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은기라는 유저에 대해서 샘뮬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직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싱글 사인온 설정에서 매니지 SSON IDP 클릭해 주시고 멀티플 IDP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add on IDP 클릭해 주시고 샘뮬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인증서를 셀프 사인으로 할지 아니면은 퍼블릭으로 할지 여부가 나타나게 되고 저는 시드코드 제공하고 있는 셀프 사인으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메타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킵을 눌러주셔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웹엑스 아이덴티티 설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애저 포털에 오시고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세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코 웹엑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시스코 웹엑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으로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설치가 될 동안 이 사용자 다시 컨트롤업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죠. 넥스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IDP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애저 포탈로 왔더니 설치가 되었네요. 속정을 클릭해 주셔서 추가적인 옵션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으니까 사용자 뷰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하고요. 이 사용자 및 그룹에서 저는 은기라는 사용자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싱글 사인온 설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샘뮬이 보이죠? 이 샘뮬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아까 저희가 받았던 컨트롤 허브에 메타데이터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URL하고 reply URL이 보이게 되는데 이 reply URL 부분을 로그온 URL로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IDP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컨트롤 V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겠죠.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 XML을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고 해당 데이터를 컨트롤 V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샘물 짓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어트리뷰트 매핑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 저는 디폴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테스트 SSO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별도 URL로 별도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사인온 사용자가 음기였죠. 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싱글 사인온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었다라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넥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IDP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IDP에 대한 라우팅 룰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룰 네임을 저는 이걸 샘밀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우팅 타입은 전 도메인 기준으로 할 거고요. 도메인은 SFXCC 02점 요 도메인이었죠. 요 도메인 선택하고 애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라우팅에 대한 설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GS 웹엑스 CC02 같은 경우 해당 도메인 같은 경우에 샘밀을 이용을 해라. 나머지는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이용을 하라. 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아이디를 한번 로그인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 계정이고요. 통해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처럼 한번 종료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로그인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해당 로그인은 샘뮤를 통해서 로그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된 거 확인이 되었고요. 네, 사용자에 보시게 되면 다시 인기라는 사용자도 액티베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액티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라라는 사용자를 이제 웹엑스 IDP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시 올가나이전 세팅 조직 설정에서 싱글 사인온 구성을 보고요. 이제 SSO 클릭해 주시고 add-on IDP 클릭해 주신 다음에 웹엑스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넥스트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라우팅 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웹엑스 IDP로 설정을 할 거고요. 도메인으로 설정을 할 거고 도메인은 요 도메인이죠. 그리고 add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라우팅 룰이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라우팅 룰을 통해서 이제 GS 웹 CC02 같은 경우는 샘뮬 그리고 긱베스트 05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IDP 나머지는 오픈아이디 커넥트 이렇게 세 개를 활용하라 라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사용자를 로그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베리파이 된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메일 그 액티베이션 하라라고 코드가 날라오게 되겠죠. 액티베이션 코드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로 로그인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멀티플 IDP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익스텐디드 시큐리티 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웹스 IDP에 대한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다시 세션으로 돌아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시스코에서 웹엑스에 제공하고 있는 IDP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센티케이션과 오소리제이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연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픈아이디 커넥트, 그리고 애저 오픈아이디 커넥트와 샘뮬, 그리고 웹엑스 IDP를 활용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고, 프로비저닝에는 SCIM이라든지 또는 샘뮬이라든지 또는 그 매뉴얼한 방법 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보딩을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프로님, 네,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네, 저희 다음 세션은 이제 9월 26일 날에 이제 같은 시간에 진행할 것이고요. 이제 웹엑스 비디오 메시 기능 소개 및 연동 가이드 내용으로 이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세션이 완료되면은 설문조사가 이제 발송하게 되고 저희에겐 이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저는 한 만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